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지 배열이나 뭐 희생제 쓸만한 것들이 한눈에 싹 보이기 때문에 작업이 좀 오히려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쪽을 이제 통째로 희생지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해가 되는, 원줄기에 방해가 되는 그런 가지를 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방향이 남서쪽에 그 희생제가 있죠. 그리고 이 동남쪽에 지금 원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줄기보다 이쪽에 세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제거를 해서 오후에 넘어가는 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런 밑가지를 없애서 그늘이지는 그런 방해가 되는 그런 가지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북쪽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것만 없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희생지 방해되는 요소들을 싹 없앴죠. 그래서 원줄기 야만 수영 작업을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지 치는 것은 이런 안까지, 이제 배가지라고 그러죠. 이런 배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가지는 제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죠. 방울 처진 가지 없애고, 이 가지를 볼 때에는 이 가지를 제 일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 가지를. 그래서 요것도 이제 등에 있는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지가 나왔죠. 자, 일지 전정은 아까 전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소순가지 없애고, 여기도 이런 마디에서 가지가 넘어가면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라서 겹치지 않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소순가지 살짝 잘라주고, 요런 경우에는 보통 이 가지를 쳐야 되는데 제가 이 중간에 이렇게 얇게 입 있는 데 이렇게 쳤잖아요.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서 봄이기 때문에 여기서 눈이 틉니다. 눈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정할 때 보면은 꼭 이 줄기만 딱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잎도 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살려서 나무 어떤 수영의 밥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 나무가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우선 원줄기 그 끝부분을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키워서 목대를 굵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지가 지금 2개를 지금 잡고 가는데요. 나중에 어느 상태가 돼서 나무 이제 세력이 좋은 가지, 그 다음에 쓸만한 가지를 선택을 제가 2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일단은 나무 살을 째야 되기 때문에 일단 2가지로 제 일지를 잡고 가는 거죠. 이렇게 제 일지를 잡고 가고, 줄기는 이제 여기에서 철사를 살짝 넣는데, 지금 요 가지는 이제 배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배가지가 3개가. 그래서 이런 배가지들은 처음부터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가지가 사라졌죠. 그러면 이 등 쪽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붙은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수영이 이 가지로 이제 원줄기로 가고, 요 나머지 가지들은 한 가지나 2가지는 이제 희생지로 달고 가도 뭐 되는 이제 그런 나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철사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철사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철사거리는 원줄기만 잡는 철사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은 나무가 보통 이제 이 원줄기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나무가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와서
원줄기를 제가 이쪽으로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내고 싶은데 보내야 될 그 가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엿 가지를 쓰는 거예요. 엿 가지를 써서 자연스럽게 이 고기의 흐름이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 부분이 원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가지를 쓰게 되면 각이 지는 거예요. 각이. 그래서 이런 가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내가 휘고자 하는 방향의 가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45도에 있는 그 가지를 이용을 해서 가지를 써야 자연스럽게 이 고기 흐름이 완만하게 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가지는 희생기를 쓰거나 아니면 제거를 해서 요 가지를 제 일지를 이제 2지가 되겠죠. 1지, 2지, 이제 3지가 되겠죠. 키우면서 나무 굵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선이 이놈을 쓰면 확 꺾이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45도에 있는 위치에 가지를 쓰게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선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끈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 굴곡에 힘을 더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묶어서 나무를 끈으로 해서 수영을 잡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끈으로 철사로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영을 좀 잡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작업을 할 때 여기가 지금 밑이죠. 머리가 여기잖아요. 이 나무를 직선으로 할 건지 이게 머리와 이 줄기를 직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와 이 끝부분과 이 끝부분에 어떤 사선을 만들 것인지 수영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그것도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영상 우아래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사선으로 나무를 만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밑이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선으로 수영 작업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사선으로 작업을 수영을 고정을 하고요. 이렇게 고정을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고기 철사로 하기보다는 이런 끈을 마찬가지 이런 끈을 이용을 해서 고기의 흐름을 이렇게 밋밋한 것을 이렇게 각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각의 그 각도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한 번에 절대 출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해서 나무를 조금씩 교정해 가면 됩니다. 나중에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나 묶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그냥 묶을까요? 잠깐만요. 여기도 이렇게 묶어서 아예 그 선의 흐름을 잘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이제 고기 형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나무의 작업을 좀 끝내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휘어서 나중에 가지를 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선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철사 작업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선이 나왔죠. 이렇게 휘어서 일자를 이런 걸 쓰고, 두 번째 약하게 작게 이건 줄기로 넘어가면 이게 좀 수행이 좀 가리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서 이렇게 이걸 작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지는 약간 좀 길게 빼서 뭔가 저쪽과 이쪽의 어떤 바란스의 개념이죠. 풍성하게 해서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나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상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미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나무가 크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제가 이제 길만 만들어주면은 성장하고 크는 것은 나무가 한다. 절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자신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내가 지도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나무의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자연에 흡수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무 작업을 또 하나 좀 마쳤습니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